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자스입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행정학 관련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학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출은 대충 했습니다. 워낙 어렵기도 하고 타과목 할 것도 많고 형평상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요. 행정학 마무리를 김준규 선생님 기출로 된 모의고사로 할지, 신용환 선생님의 약정 공약 단원별 모의고사로 할지 고민입니다. 자, 지금 고민하시는 게 기출로 구성된 모의고사 그리고 약점 공약 단원별 모의고사.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기출로 된 모의고사는 기출 문제를 섞어서 전범위로 20문제씩 20회이고 기출 문제를 그대로 그냥 전 범위로 섞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을 이제 섞어 놓은 거죠. 약점 공약 모의고사는 단원별로 20문제씩 18회이고 이것도 모의고사지만 지문이 80%가 기출 지문이고 20% 내가 기출 변형 지문입니다. 그럼 기출로 된 모의고사는 어쨌든 둘 다 기출 모의고사나 단원별 모의고사는 둘 다 기출이 기반인데 기출 모의고사는 전범위 모의고사고 마찬가지로 단원별 모의고사는 이건 단원별 모의고사라는 거죠. 그 대신 난도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경찰 간부나 국회직이나 7급 선지도 꽤 많아 보입니다. 사실 행정학 기출에도 많은 직렬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행정학이 가장 자신이 없는데 행정학이 원래 지엽적이고 난해하고 양도 많고 어렵잖아요. 기출로 된 모의고사로 우선 전범위 빈출 기출 문제들을 정복하는 게 먼저일까요? 아님 약정 공약 모의고사로 단원별로 차근차근 정복하는 게 먼저일까요? 크게 보면 똑같이 기출 질문인데 김준규 선생님 교재는 기출 판박이지만 전범위이고 신용환 선생님보다는 조금 더 쉽습니다. 물론 저한테는 어렵고요. 신용환 선생님 교재는 마찬가지로 기출 선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단원별이고 선지가 꽤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원별로 구성되어 있어 골고루 공부할 수 있는 게 장점 같습니다. 원래는 김준규 선생님으로 하려다가 단원별 기출 문제도 너무 어려워서 대충 했는데 전범위로 하면 좀 그래서 신용환 선생님 약정 공약 단원별로 하려고 했다가 안 그래도 행정학 자신도 없고 어려운데 굳이 아무리 기출 지문이라도 어려운 지문이 많은 신용환 선생님 교재로 해야 될까? 그냥 빈출 전범위 김준규 선생님 거로 이거라도 하는 게 낫지 않나.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네요. 행정학은 계획을 너무 자주 바꿔서 이젠 지칩니다. 마지막이란 신정으로 묻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생각했을 때 모든 과목은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원별 기출이 있어요. 그러면 수험생들이 보통 단원별 기출을 공부할 때 저는 우선순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행정학 선생님들도 수업 시간에 뭐 S급, A급, B급 다 나눠주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우선순위는 지금처럼 강사님이 선별해준 중요 포인트 이게 우선순위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 수험생분께서 앞으로 행정학 교재들을 해독을 여러 번 하잖아요. 전략적으로 해독을 하면서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일단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9급 위주로 9급 9까지 9급 지방제 뭐 9급 서울시 요 정도까지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원별 기출을 볼 때요. 이게 우선순위죠. 일단 타직렬을 좀 나중에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기출을 우리가 보통
저는 최소 3회독은 빠르게 하라고 하는데 3회독 할 때 첫 번째 먼저 1회독 할 때는 우리 기출을 풀지 말고 시험 족보로 보자고 했죠. 그래서 인강을 보든 아니면 독학을 하든 1회독에서는 단원별로 출제 범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답은 정답으로 싹 다 고쳐놓으세요. 어차피 추후에 중요 포인트들은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설을 기본서처럼 보는 거죠. 만약에 인강을 들어야 하는 수험생들은 어쩔 수 없이 일단 1회독 때는 다 들어야겠지만 뭐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중요 포인트 3가지 위주로 먼저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게 빠르게 1회독. 자, 그 다음에 기출 2회독. 기출 2회독 할 때는 이제 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중요 포인트 이 3가지. 중요 포인트 3가지 위주로 보시고 그리고 보기양, 선지, 해설을 하나하나 다 기출 OS 포인트를 봐가지고 여기서 삭제 작업을 하자고 했죠. 참고로 타직렬, 뭐 7급이나 다른 직렬은 우리 좀 나중에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된 것만 삭제를 해주세요. 근데 사실 기출 이해독할 때도 이해 암기된 게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초시생분들은. 삭제를 해야지 다음 해독에서 더 빠르게 볼 수 있고 삭제를 해야지 다음 해독에서 모르는 것 위주로 줄여나가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 이거는 그냥 모르는 걸로 해주세요. 모르는 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해독을 하시고 거기서 삭제 작업 및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작업을 해야지 다음 해독에서 더 빠르게 본다. 뭐 예를 들어서 1회독 할 때 뭐 과목마다 다를 수 있지만 뭐 45일이 걸렸다면 2회독 할 때는 30일, 3회독 할 때는 15일, 4회독 할 때는 7일, 뭐 5회독 할 때는 3일, 6회독 할 때는 하루. 모든 공부법의 공통점은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로 줄이는 거죠. 그리고 아는 것을 확실히 삭제해야지 다음 해독에서 모르는 거 위주로 볼 수 있다. 합격생분들은 철저하게 아는 거 삭제하고 모르는 거 위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일반 수험생들은 불안하니까 좀 이해 안 되면 다시 돌아가려고 하거나 좀 이해 안 되면 다시 강의 들으려고 하거나 좀 이해가 안 되면 다른 학생들이 이 교재 좋다고 해서 뭐 갑자기 교재 늘리려고 하거나 그러면 늘려나가는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주요 포인트 위주로 보고 삭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거나 어설프게 아는 건 모르는 걸로 해라. 이게 2회독. 자, 그 다음에 3회독 정도는 해야지 여기서 이제 누적 반복이 되고 누적 반복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해 암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암기 시작해 주세요. 물론 중요 포인트 3가지 위주로만 아직 봐주세요.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요 포인트 위주로 암기하면서 삭제 작업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빠르게 3회독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들어갈 것은 단원별 문제집, 단원별 모의고사, 단원별 OS 문제집 괜찮습니다. 이런 교재들은 단원별로 문제집 같은 경우는 기출에서 중요 포인트 위주로 강사님들이 단원별로 중요 문제들 다 문제화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단원별 문제집을 보고 나서 직접 푸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웃풋이죠. 문제풀이 3단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웃풋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아웃풋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출 2회독과 3회독에서도 삭제 작업도 아웃풋 연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웃풋 연습을 하고 그러면 단원별로 내가 틀린 부분에서 약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시행착오의 기출도 풀 수 있죠. 책은 한 5개년치. 일단 9급 위주로만. 9급까지 지만지 서울시. 그러면 단원별 기출에서 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시행착오 기출 문제를 푸니까 똑같은 문제 또 틀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단원별 기출에서 약점을 체크할 수 있고 책은 기출 경향을 알 수 있고 랜덤 문제 푸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연습을 하고 나서 마지막 문제풀이 3단계는 이제 전범위 동영 모의고사.
전번위 동형모사는 사실 단원별 문제집에 비해서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왜냐면 전번위 동형모사는 일단 첫 번째 어렵습니다. 왜냐면 강사님들은 강의를 팔아야 되고 교재를 팔아야 되니까 어렵게 돼요. 두 번째는 적중률이 중요해서 지역적인 문제들 다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전 연습이 중요하다. 실전 연습은 5과목 다 모아놨고 과목 순서 정하는 거, 시간, 배분 정하는 거, 어려운 문제 넘어가는 연습,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그리고 틀린 문제 통해서 약점 체크. 뭐 둘 중에 하나겠죠. 틀린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틀렸다. 그러면 그거는 보완을 해야죠. 그리고 5월별 카드 적는 연습.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문제풀이 3단계 하면서도 기출은 낳는 시간에 계속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출 4회독. 중요 포인트 위주로 봤다면 이제 타직렬도 같이 보세요. 왜? 우리가 기출이 중요 직렬이 있고 타직렬이 있다 했을 때 중요 직렬은 다 중요하고 타직렬은 다 지역적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중요 직렬에서도 중요 포인트가 있고 지역적인 포인트가 있는 거고 타직렬에서도 시행착오가 같다고 하면은 중요 포인트가 있고 지역적인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거죠. 일단 우리는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원별 기출 교재에서 중요 포인트랑 문제풀이 3단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단원별 문제집까지는 중요 포인트 위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적인 거는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추후에 시간이 있을 때 일단 중요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뭐 문제풀이 3단계를 하고 단원별 기출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해설이 부실하거나 자주 틀리는 부분은 뭐 기본서든 요약서든 바제독할 수 있겠죠. 근데 요즘 교재들이 워낙 해설 잘 나왔기 때문에 기본서 요약서를 굳이 바제독할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자, 마찬가지예요. 시행착오 기출 이거 할 때도 낳는 시간에 기출 5회독. 또 마찬가지로 전범위 동영사 풀 때도 낳는 시간은 기출 6회독. 이렇게. 그러면 결국 정리를 하자면요. 일단 빠르게 기출 3회독까지는 빠르게 분석하고 풀지 말고 분석하고 그래야지 회독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오히려 문제풀이 3단계를 할 시간이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기출 3회독까지 하고 나서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고 나서 그 다음 문제풀이 3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아웃풋 연습을 하면 됩니다. 하면서 계속 기출을 보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질문으로 들어가자면 둘 다 어쨌든 똑같은 기출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전범인데 어렵고 죄송합니다. 전범인데 좀 더 상대적으로 쉽고 이건 단원별인데 어렵잖아요. 저는 생각했을 때 일단은 전범위는 좀 나중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단원별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어려운 거는 좀 나중에 체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일단 중요한 거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행정학 강사님들 또 다른 분들 계시니까 다른 강사님들의 단원별 모의고사 적절한 난이도의 교재가 있다면 그 교재를 봐도 되고요. 그래서 취지는 이건 것 같아요. 기출을 일단 3회독까지는 빠르게 해독하면서 시험의 출제 범위를 보고 다 보지 말고 중요 포인트 3가지 위주로 보자.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해독을 하고 나서 좀 이해, 암기가 되었을 때 문제풀이 3단계에 들어가자. 문제풀이 3단계에 들어갈 때 전보의 동영상은 좀 나중에 들어가고 일단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들어가자. 해당 강사님들이 너무 어려우면은 다른 강사님도 많잖아요. 다른 강사님들의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나 OS 문제집을 푸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거 말고. 이 기초들이 좋은 이유는 그래도 기초에서 중요한 포인트면 여기에 다 다룹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에서 말하는 교재를 본다 하더라도 너무 어려운 거 좀 나중에 체크한다 생각하고 일단 중요한 것부터 봐도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단원별 기출이나 문제풀이 3단계, 특히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OX에서 중요 포인트 다 잡았어요. 근데 시간이 남아요. 그러면 지적적인 거 보면 되죠. 시간이 있으면 보면 되죠. 시간이 없으면 못 보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중요 포인트부터. 실제 합격생 분들도 행정학 모든 기출 다 봐가지고 합격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기출에서도 또 중요 문제들만 모아놓은 기출 교재들 있잖아요. 그걸로 좀 해독을 해가지고 중요 포인트 잡고 모의고사에서 중요 포인트 잡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적인 거는 시간이 있는 범위 내에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실제 시험에서 만약 행정학이 어렵게 나와요. 그럼 어떡하냐? 지역적인 거 안 보면 틀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맘만 먹고 어렵게 내면요. 100점 방지용 문제로 진짜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 나오는 순간 다른 분들도 어차피 못 풉니다. 내가 보는 강사님들과 다른 학생들이 보는 강사님들 다 비슷비슷해요. 그럼 내가 못 푸면 난데도 못 풉니다. 100점 방지용 문제라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합격 컷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지역적인 거에서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일단 지역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맞춰야 하는 나머지 문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전, 전번위 동영모사 연습을 할 때도 어려운 문제는 넘어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만약 어려운 문제 두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합격 컷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 두 문제를 맞춰야지 합격하는 게 아니라 그 두 문제는 빨리 넘어가고 나머지 문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실수를 안 하고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근데 많은 학생들은 틀리라고 내는 어려운 문제를 갑자기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시간을 뺏기고 정작 맞출 수 있는 나머지 문제에서 더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난이도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맞춰야 하는 문제를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생각했을 때 일단 단원별 진도를 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려우면 다른 강사님 거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고요. 지역적인 건 좀 나중에 해결하시다. 그리고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일단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일단 이해되는 거 위주로 보고,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것도 결국 암기를 하다 보면 이해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해를 하다 보면 암기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래도 더욱더 이해가 안 돼. 그냥 암기하세요. 맞는 선지를 고쳐놓고 그냥 암기하세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뭐 암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담당 행정학 강사님한테 아마 여쭤봐도 아마 강사님들은 뭐 본인 교재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마 그렇게 말하니까 저한테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께서 우선순위 둬가지고 그 우선순위 정하시고서 선택과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려운 건 걱정하지 마라. 그 정도 어려운 거면 난이도 틀리고 합격 컷은 떨어진다. 그럼 중요한 거는 그 어려운 거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 내가 맞춰야 할 문제를 안 틀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